여러분 운동하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나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지방이 타고 있긴 한 거야? 트레이너한테 물어보면 꼭 이런 말이 돌아오죠. 숨 좀 차야 지방이 타죠. 땀 흘려야 빠져요. 이 말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요. 문제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지방이 실제로 연소되는 정확한 순간을 운동 생리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짚어드릴게요. 심박수가 며칠 때 얼마나 지속해야 하는지, 그리고 운동이 끝난 뒤에도 지방이 타는 이유까지. 알고 나면 내일 운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운동 강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운동 생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운동 강도가 낮을수록 에너지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강도가 높아질수록 탄수화물 의존도가 올라갑니다. 결과가 꽤 충격적인데요. 저강도 구간은 옆 사람과 대화가 편하게 되는 수준의 산책이나 가벼운 걷기 정도를 말합니다. 이때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지방에서 와요. 비율만 보면 지방 연소의 왕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총 칼로리 소모량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예를 들어 30분 걸었을 때 총 100kcal를 썼다면 그중 지방에서 온 건 절반 남짓이에요. 얼핏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중강도 구간은 약간 숨이 차지만 짧은 대화는 가능한 수준으로 빠른 걷기나 가벼운 조깅 정도를 말해요. 여러 연구에서 지방 연소가 최대가 되는 강도, 즉 지방 연소 최적조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약 47%부터 65%까지 구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방 연소 절대량이 가장 높아요. 중강도로 30분 조깅하면 총 칼로리 소모가 걷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지방 연소 비율이 다소 낮아져도 실제로 태우는 지방의 양은 훨씬 많아집니다. 고강도는 어떨까요? 숨이 차서 말이 잘 안 나오는 수준으로 전력 질주나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말해요. 이때는 지방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몸이 더 빠른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즉 글리코겐을 우선으로 꺼내 쓰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지방 연소는 얼마나 힘들게 했냐가 아니라 어느 강도에서 얼마나 지속했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려면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 과정을 지방산 유리화라고 하는데요. 조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낮아야 하고 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야 하고 산소 공급이 충분해야 해요. 이 세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지방세포가 열리면서 지방산이 혈액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방세포를 금고라고 생각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금고는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지방 연소 최적존에서 실제로 얼마나 운동해야 할까요? 운동 생리학적으로 몸이 탄수화물을 먼저 소진하고 지방 연소로 본격 전환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 20분 이상이 지나야 지방 산화 비율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개인 체력과 운동 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소 20분 이상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도 냄비가 끓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방 연소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맞아도 몸이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10분 만에 멈추면 탄수화물만 쓰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땀에 대한 오해도 짚고 넘어가야 해요. 땀이 많이 난다고 지방이 더 타는 게 아닙니다. 땀은 천조절 시스템이지 지방 연소 지표가 아니에요. 운동 생리학 연구들에서도 땀 분비량은 지방 산화율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나에서 1시간 앉아 있으면 지방이 엄청 타겠네요? 아니요. 그건 그냥 더운 겁니다. 땀복 입고 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이 타는 게 아니라 몸이 야,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물을 빼내는 거예요. 체중계 숫자는 줄겠죠. 물 마시면 바로 돌아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공복 유산소와 식후 유산소의 차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쇼엔펠드 연구팀이 2014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공복 상태와 식후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4주 후 체성분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굶고 운동하는 게 과학적으로 큰 이점이 없다는 거죠. 본인이 컨디션 좋을 때 운동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 연소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운동이 끝난 뒤에도 지방이 계속 탄다는 사실인데요. 이걸 이 POC, 초과산소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운동이 끝나면 몸은 흐트러진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해요. 호르몬,
심박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산소를 평소보다 훨씬 많이 쓰는데 이때 지방이 연료로 사용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EPOC 효과는 운동 총 산소 소비량의 약 6%부터 15%까지에 해당합니다. 히트,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이 효과가 더 큽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고강도 운동 후 EPOC는 일반 유산소보다 오래 지속되는데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에 따라 수시간에서 길게는 14시간 이상 대사가 높게 유지된다는 결과도 있어요. 짧게 운동하고 길게 효과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일러를 한 번 세게 돌리면 끈 뒤에도 한동안 집이 따뜻하잖아요. 이 POC가 딱 그 원리예요. 운동이 끝난 뒤에도 몸이 한동안 열을 내는 겁니다. 단,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운동 끝나고 달달한 음료나 과자를 바로 먹으면 몸 안에서 인슐린이 확 올라가는데요. 인슐린이 높아지면 지방세포에서 지방산이 나오는 문이 닫혀버립니다. 방금까지 열심히 돌아가던 지방연소 엔진을 음식 하나로 꺼버리는 거예요. 힘들게 운동해서 만들어 놓은 이 POC 효과를 편의점 한 번으로 날리는 겁니다. 운동은 끝나도 지방연소는 끝나지 않습니다. 충분한 강도로 운동할 것, 그리고 운동 후 일정 시간은 단순당 섭취를 피할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여기서 과학적 참견 시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최소 20분 이상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은 처음엔 탄수화물부터 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소진돼야 지방 연소 비율이 올라가요. 너무 짧게 끝내면 탄수화물만 쓰다 끝나는 겁니다.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확인하면서 중강도 구간을 20분 이상 유지하는 게 오늘 운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수준, 그 강도가 여러분의 지방 연소촌입니다. 땀이 안 나도 괜찮아요. 오히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라면 지방 대신 탄수화물을 태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운동 직후 단순당 섭취를 피하세요. 이온 음료, 과일 주스, 과자 한 봉지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POC 효과를 순식간에 꺼버립니다. 운동 후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중강도 유지 20분 이상, 운동 후 단순당 금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몸에서 지방이 타는 순간을 만드는 조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적 참견 시점이었습니다.